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 양육비 반환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월 200만 원씩 20년간 상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양육비 송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계약서를 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부모의 행동이 과연 정상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뉴스보다 더 힘든 세월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모든 것을 내놓고 도와주고 또 자식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 자식이 잘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 아닌가요? 하지만 전 지금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등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맏딸입니다.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이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항상 동생을 봐야만 했습니다. 엄마 혼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시절까지도 동생들을 돌본 기억뿐이 없습니다. 엄마 왔다. 엄마! 아유, 내 새끼들 밥 먹었어? 누나가 라면 끓여줬어. 뭐? 라면? 야, 정주영! 왜? 내가 생선도 사놓고 국거리도 사놨는데 왜 동생들한테 라면을 먹여? 어? 나 내일 중간고사 시작이야. 공부할 게 산더미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먹었어. 지금 우영이랑 호영이랑 한창 클 나이라 내가 신경 쓰라 했지. 가뜩이나 키가 안 자라 속상해 죽겠는데 애들한테 인스턴트나 먹이고. 아휴, 네가 누나냐? 어? 엄마, 난 어릴 때 나 혼자 라면 먹고 그랬어. 엄마 그때 나한테 인스턴트 먹지 말라고 걱정해 준 적 있어? 없잖아. 수갈딱지하고는 지금이랑 그때랑 같아? 엄마는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동생들 좀 보는 게 그렇게 안 이꼽니? 나쁜 기집애. 너는 니만 잘난 줄 알지? 네 동생들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나는? 나도 잘 되면 좋잖아. 그럼 나도 좀 신경 써줘. 넌 네가 알아서 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까지 신경 써야 돼? 됐고. 한 번만 더 동생들 라면 먹이면 그땐 그냥 너 굶을 줄 알아? 알겠어? 이렇다 보니 전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친구들과 논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하루는 제가 엄청 열심히 한 숙제를 동생들이 다 찢어놨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동생들을 야단쳤죠. 야, 호영이, 우영이, 이거 니들이 이랬어? 그게 뭐야? 형아가 저걸로 비행기 날리면 잘 날아간다고 해서 했는데. 야, 너 글자 몰라? 누나 숙제장이잖아. 3일 내내 얼마나 고생해서 한 숙제인데 왜 이렇게 망쳐놔? 너는 안 되겠다. 누나한테 혼 좀 나야겠어. 이리 와. 전 너무 화가 나서 동생들 엉덩이를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아니 얘들이 내 숙제를. 이게 어디서. 아프다고. 네가 아무데나 놔두니까 애들이 그런 거잖아. 네가 잘 챙겨야지. 왜 죄 없는 애들을 때리긴 때려? 어? 엄마가 동생들 손이 닿는 곳에 노트를 둔 저를 혼내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쟤들 숙제 망쳐놔도 동생들 때릴 거야? 인연이 진짜. 누나라면 당연히 동생들 보는 게 맞는 거지. 허구한 날 동생들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네. 아휴,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걸 다 토하고 싶다. 낳아주고 길러주니 부모한테 악담이나 퍼붓고 저년을 내가 잘못 키웠어. 잘못 키웠어.
제가 누나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었죠. 7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지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도 어른데 동생들은 거의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불만도 표출해보고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는 저처럼 동생 돌보며 그땐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 엄마와 외출한다고 하면 엄마가 시장을 볼 때 짐꾼으로 따라갔을 뿐 외식을 하거나 엄마랑 다정하게 데이트를 한다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남동생들은 엄마 가게에도 데려갈 만큼 늘 함께였죠. 아이고, 쌍둥이들 엄마 따라 낳았네. 이제 제법 인물이 나네. 우리 애들이 언제는 인물이 없었나? 나는 요새 그 정우성? 그 배우 보니까 우리 쌍둥이들이랑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들이 봐도 그렇지? 아유, 정우성. 요새 그 드라마 나오는 잘생긴 남자? 주영이 엄마, 너무 콩깍지 씌인 거 아니야? 정우성은 아니다. 왜? 봐봐. 눈, 코, 입. 닮았잖아. 솔직히 인물은 주영이 못 따라가지. 주영이가 아빠 닮아서 참 이쁘잖아. 얘가 뭐가 이뻐? 걔는 인물은 영 별로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주영이 엄마 보면 진짜 옛날 사람 같아. 딸년들은 필요가 없어. 옛날에 조상님들이 말했잖아. 기집애 낳으면 재주가 없다고. 우리 친정엄마는 나 낳고 몸도 제대로 못 풀었어. 시두치하고 똑 닮은 딸을 낳아봐야 내 심정 알 거야. 주영 아빠가 그렇게 된 게 주영이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 걔가 뭔 잘못이야. 하여튼 내 딸이라도 걔는 그냥 정이 안 가. 나는 우리 쌍둥이들 보면 에너지가 팍팍 솟지. 그렇지, 우리 쌍둥이들. 에너지 팍팍. 하여튼 못 말려. 엄마 말을 들으면 전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는 절 낳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만날 술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와 7살 차이가 나는 쌍둥이 남동생들을 낳고 엄마는 도저히 아버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 센터에 아버지를 맡기고 이혼 서류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부도와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혼까지. 엄마는 이 모든 게 제가 태어나고 난 후 일어난 일이라 제가 무슨 저주받은 아이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나마 엄마의 가게는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엄마는 이 모든 게 쌍둥이들 덕분이라며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게 엄마의 기쁨이었죠. 전 동생들이 크면 나에 대한 엄마의 차별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들은 초등 고학년이 됐고 엄마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고3이라 해도 전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언젠가부터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집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돌보는 일은 엄마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제 몫이었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맡기고 종종 외출도 하고 친구분들과 여행을 간다고 저에게 식구들의 식사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엄마가 동생들이 성인이 되면 날 다르게 대해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아야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절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를 떠나야 제가 살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센터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엄마는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기에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눈물로 매일매일 장례식장을 지키는 저에게 엄마는 갑자기 절 불렀습니다. 너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집에 가서 좀 가져와.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지금 갔다 와. 내일 오전에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왔고 다음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저와 엄마를 찾았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애들 아빠를 지키지 못했네요. 그래도 이혼한 남편분 장례도 치러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서류상으로 이혼했다고 해도 애들 아빠는 아빠니까요. 아유 참, 우리 딸 주영이에요. 주영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그래, 네가 주영이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되셔서 슬픔이 크겠구나. 아버지가 그래도 큰딸을 가장 생각하셨는지 사망보험금을 주영이 앞으로 들어놓으셨더라. 아마 주영이가 태어나고 바로 계약한 상품 같은데. 아버님이 큰딸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럼요. 저 우리 주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주영이 아빠처럼 제가 우리 딸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키웠는데. 금이야오기야 키웠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날 집안일에 동생들 키우는 것까지 모두 제게 맡기고 요즘 가게 장사가 잘 된다고 놀러나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내 친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부탁드린 건 준비해 오셨죠? 네. 주영아, 엄마가 이야기한 거 드려. 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버님 사망보험금 주영이 학생 앞으로 갈 겁니다. 주영아, 엄마 많이 위로해드려. 엄마는 이제 주영이가 지켜드려야 해.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셔요. 아유, 주영이 아빠. 아이고. 그러나 이를 종합해보면 알코올 중독센터에 들어갈 때부터 면회 한번 안 갔던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게 제 앞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이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펼친 겁니다. 통장 내놔. 엄마, 우리 아빠 면회 한 번 안 갔잖아. 아빠 우리 없이 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엄마는 양심도 없어? 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 배 아파서 새끼들 셋이나 낳았고 내가 먹여 살렸어. 나만 사망보험금이라도 틀어놔서 내 분이 풀린다. 그리고 엄마, 이거 아빠가 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잖아. 그런데 왜 엄마는 나한테 설명 한마디 없이 통장부터 내놔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인연이 입닥치지 못해? 늘 들으면 어쩌려고. 내가 네 입에 처박은 밥값만 따져도 넌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해. 이거 네 돈 아니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두고 엄마랑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엄마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돈을 홀라당 그 남자 사업자금에 투자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 미쳤어?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빠 목숨값을 그 아저씨한테 준 거야? 이 기집애가? 그래, 줬다. 주면 어쩔 건데? 나 대학 가야 해. 부모라면 그 돈으로 자식 대학 등록금 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대학? 너 진짜 웃긴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네 힘으로 가. 20살이면 성인이야. 성인이 돼서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대학을 가든 대학 할아버지를 가든 난 모른다. 넌 가만히 보면 항상 이기적이야. 이 집의 맞이라면 얼른 돈 벌어서 집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니? 네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야. 직장 구할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싶으면 네가 계속했던 일이나 해.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하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양심이 있다면.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에서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학을 가면 나아질 거란 꿈도 다 제 착각이었죠.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대학 문턱에도 못 가게 하는 엄마를 보니 전 평생 이 집 식모살이나 하고 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리얼이야? 진짜 너네 엄마가 그랬다고? 주영아, 난 네가 엄마 욕할 때마다 설마 했어.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언제 돈 벌어서 집 구하고 하냐고. 그럼 방향을 돌려.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려면 공무원 시험을 쳐. 직장, 숙소 다 한 방에 해결될 거고 엄마랑도 멀어질 수 있어. 그리고 공무원이래 연금도 나오니 그것만한 게 어딨냐? 너 공부 잘하잖아. 1년 바짝 해서 시험에 붙어버려.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1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동생들 돌보고 엄마 일 돕고 집안일하며 공무원 시험에 붙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공무원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됐어. 이 집에서 드디어 탈출하는구나. 시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장기 복역수가 탈옥에 성공한 것처럼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연인? 넌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머리 썼네? 야, 못 가. 절대 못 가. 엄마 말대로 나 성인이야. 이제 내 인생 내가 결정해. 엄마가 아무리 뭐래도 난 갈 거야. 그럼 매달 생활비 보내. 안 그럼 못 가. 엄마도 벌잖아. 그리고 이제 쌍둥이들도 다 컸어. 내가 언제까지 이 집 뒷바라지를 해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안 돼, 못 가. 이거 나! 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했잖아. 그러니 이제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제발. 안 돼. 못된 년, 이기적인 년. 가다가 콱 그냥 사고나 나버려라, 이 나쁜 년아. 전 미리 챙겨둔 짐을 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 돼 사택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쉬는 날이면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왜 전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제가 없어도 엄마와 동생들은 잘 살 수 있는데 말이죠. 3년 후 저는 군대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 좋아했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왜냐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전 늘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죠. 주영아, 제발. 나랑 살면 정말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응? 결혼해서 내 인생 복잡해지는 거 싫어. 그냥 우리 이렇게 엔조이 하자. 싫어. 너랑 결혼 안 하면 네가 어디론가 떠날 것 같아서 그래. 주영아. 내 마음은 안 변해. 그러니까 그만해.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 뭐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마지막 카드는
바로 엄마였습니다. 3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산 엄마에게 남편이 전화를 했고 엄마는 무슨 생각인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제 직장으로 달려왔고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와 원치 않는 상봉을 하게 되었죠. 그래, 네 동생들이랑 엄마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니? 응, 너무 좋아. 남자 하나는 잘 물었더라.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나한테 매달리던지. 나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엮지 마. 아니, 넌 결혼해야 해. 뭐? 둘이 벌면 우리한테 주는 생활비가 달라질 거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 나도 이제 힘들어서 장사 못하겠어. 그러니 생활비네. 만약에 네가 결혼 안 하면 난 그놈을 내 딸 스토커로 신고할 거고 그놈이랑 너랑 인생을 완전히 조져놓을 거야. 미쳤어? 정말 돌았구나. 3년 만에 만나서 딸한테는 소리가 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왜? 딸이니까 이러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너도 시집 가면 좋잖아. 친정에 보탬도 되고. 그런데 그 집 재산은 좀 있다니? 엄마! 혼수 준비해야 하니까 계좌로 돈이나 붙여. 결혼식 날은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엄마! 엄마는 예전보다 더 괴물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절 통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야만 했죠. 전 엄마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남자친구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주영이 많이 힘들었겠다. 자기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하면 우리 엄마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손 벌릴 거고 그게 쌓이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장모님도 부모인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나 그럴 정도의 능력은 되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주영아, 나 믿고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원해줄게. 이제 장모님 딸이 아니라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전 남자친구의 말에 마음이 녹았고 이 남자라면 절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와의 거리를 더 둘 수 있지 않을까란 희망에 사랑과 안정을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